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렇게 같이 또 관객이 돼서 공연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관객과의 대화를 하니까 또 이것도 되게 재밌네요. 정신 없으신 것 그동, 같으세요. 네, 전환을 해서, 어, 그동안 참여해주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 들으면서 너무 공연이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공연을 체험을 해보니까 정말 저는 되게 재밌고 즐거운 공연이었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관객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어떤 경험이 되셨는지 그것을 함께 듣고 그리고 또 창작자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관객과의 대화를 준비한 이유는 어, 대화라는 것은 목적이 없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관점을 넓히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놀이처럼. 그래서 그런 상호 간의 의미가 흐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오늘 대화를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경험한 공연의 의미를 풍성히 하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이라는 장점 하에서 창작자들과 함께 나란히 마주 앉아서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분씩 돌아가면서 창작자로서 활동하신 분들의 소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작자이고요. 그리고 이 작품의 기획과 연출을 담당한 신은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후 공연에 몸 역할을 맡았었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몸이자 네, 저의 몸이자 김민정의 몸이자 여러분의 또 몸이었기도 한 네, 창작자 김민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을 숨어서 지켜본 에코 역할을 맡은 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은이고요. 같이 창작자이고, 저는 다른 시간대에 이제 에코 역할을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 소품, 그리고 이런 우편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진이고요. 이 작품에서 총각 디자인을 담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소리들 들으셨나요? 또 어떤 소리들을 듣지 못하셨나요? 많은 질문들 또 관심들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왜 묻지마 장난감 키트 뽑은 듯한 그래가지고 얘들이랑 나랑 뭘 어떻게 할래나 막 그러면서 되게 조금 신도 나고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뭐 그렇게 막 그냥 어떤 문방구에 온 느낌이어가지고 이제 이름종이는 이게 상당히 여성적 소품이라고 느껴졌는데 너무 기발하게 쓰여서 너무 재밌었어요. 네. 또 되게 많은 네. 사실 요즘은 뭐 SNS도 많이 발달을 했고, 그래서 편지를 기다릴 일이 정말 많이 없었는데, 오랜만에 편지, 이런 소품을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자꾸 기다리게 됐던 것 같아요. 아까 요즘 별로 편지 받을 일이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안에 들어있는 소품들 같은 경우에도 초나 성냥이나 이런 거, 성냥 같은 경우는 요즘에 더 쓰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요즘 이렇게 요즘 막 생기는 것들, 디지털적인 것들과 약간 아날로그적인 것들의 어떤 연결이라고
할까요? 네네, 그런, 예, 저희 소품의 의도도 있었고요. 예, 전달 방식의 그런, 저희가 디지털로 만나지만,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것과도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지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내가 보러 가는 그런 관성에서 음, 내가 막 하고 갑자기 어느 조건에서 공간을 만들어서 앉아라, 이걸 나만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바로 창과 책상 사이에 1m도 안 되는 공간에 앉았는데 막 이거 어떡하지 막 이제 그 생각하면서 동시에 아이씨 왜 날 시키고 씨 어디 뛰라고 할 때 이제 와 이거 어떡하지 더 그랬는데 그게 금방 끝나가지고 좋았어요. 시키는 기분이 어떠셨어요? 시키는 기분은, 아주, 사실 재밌었죠. 그걸 지켜보는 것도 재밌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제가 지시를 하지만, 지시를 하고 그것들을 이제 수용해서 받아들이시는 분들, 그러니까 관객분들, 그 사이에 저는 어떤 접점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접촉.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거? 약간 접촉점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 나는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지만, 말로 이분들을 향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이렇게 행위로 할 때는 이 사람들과 나와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고요. 저 역시도 지금 되게 좁은 이 방 안에서 지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 안에서의 막 떨림과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저도 약간 무대 밖에서의 그런 떨림들 있잖아요. 관객들을 만나기 전에 막 떨림, 내가 연기를 하기 전에 떨림과 그런 긴장감, 막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제가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하면서. 그래서 네, 조금 좀 충격을 좀 받았다고 할까? 내가 주려고 했는데, 나 또한 받았다. 느꼈다. 네. 저는 이렇게 하면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신은경 연출님 주체는 어떠세요? 하면은 저희가 이제 아주 정확하게 저희의 계산대로 들어오신 관객분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활동을 하자 하고 관객들을 모집을 한 게 아니라 약간 그 기존에 온라인 공연하면은 보러 오는 공연, 그 태도로 들어오는 관객분들을 이 참여에 이끌어서 약간 1966년도에 그 페터 한트케의 관객 모독 같은 디지털 버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보러 들어온 그 눈과 귀만 열어서 보고 들어온 그 관객이 이 일련의 활동들에서 배우들은 비디오가 켜지지 않고 그 지시되는 언어를 통하여서 자신 스스로가 관객으로 들어와서 배우로서 이 공연의 행위가 되는 그 장소가 배우의 공간이 아니라 관객의 공간에서 지금 행위와 퍼포밍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겪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그 비디오 온라인 공연에서 느껴지는 그 재미없었음, 집중하기 힘든 것들이 관객의 몸이 깨지 않아서 그랬던 거였다. 관객이 그냥 눈과 귀로만 그 익숙한 공간에 익숙한 몸에서 아무것도 새로울 게 없는 냄새와 새로울 게 없는 그 장소에서 그냥 시각적인 재미만 느껴보려고 청각적인 그 범위도 넓지 않은 그거를 이제 저희는 그 공연을 깨고 싶었어요. 그래서 관객들의 몸, 그 계속 자극받고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뿐 계속해서 소리가 들리고 있는 그 너의 특별한 그 환경을 이 공연을 통해서 한번 느껴봐 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거였고요. 지시를 내리는 마음은 그랬어요. 솔직히 저희는 이거 안 따라오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대차게 할 수는 없었는데 저희가 그 멘트를 뱉을 때마다
관객들이 너무 열심히 따라주시는 분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폭풍 감동? 그런 것들을 막 느꼈고요. 공연이 끝나면 저희의 그 수다가 새벽까지 막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객이 어떤 관객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 뭐 이렇게 하는 거 봤어? 아, 그러면서, 아, 이거는 관객들이 배우한테 느꼈었던 그 수다일 텐데, 제작자인 우리들이 그 관객을 보고 그런 수다와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고,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했죠. 근데 관객분들도 공연이 끝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다른 관객들을 훔쳐보면서 또 스스로를 비춰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을까,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토마토 스프 드시면서 다들 맛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저는 사실 이 토마토를 케첩이나 뭐 파스타로는 먹어봤지만 이 한국에서는 스프로 먹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처음에 먹었을 때 맛이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토마토 스프를 먹는 관객들이 이 맛의 미각의 감각을 이렇게 깨울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맛을 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일부러 독일에서 네, 독일에서 전혀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독일에서 구해서 저희가 배송을 받아서 넣어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그 토마토 그 스프 색깔이 이제 우리 몸에 이루는 이제 피의 색깔도 상징하고 또 토마토 자체의 생김새가 우리의 심장과 닮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토마토에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우리의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성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토마토 스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토마토 케찹은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소재잖아요. 그런데 토마토를 스프로 단지 먹는 그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생소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저희 그 공연의 컨셉이랑 약간 어울리는 부분이 아닌가. 그 나의 일상적인 공간인데 한순간에 이 공연으로 통하여서 이 일상적인 공간이 무대로 상상이 되도록 만든 효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디지털 연극 하면은 이제 가장 크게 신체가 서로 단절되고 공간이 사라지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간성이잖아요. 같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 시간성. 그래서 그 동시성을 최대한 관객과 배우가 경험할 수 있고 함께 이제 생동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부분인데 특징인데 연극의 특징.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것을 할까 하면서 저희가 줌도 해보고 미트도 해보고 이제 페톡도 해보고 스카이프도 해보고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를 하다가 아무래도 관객분들한테 또 조금 익숙한 환경 디바이스를 선택하면서 이제 줌으로 마지막에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온라인 공연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온라인으로 계속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걸 비대면이라고 하는데 비대면이라는 말을 저희는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대면하고 있고 너무나도 친숙하고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밥가게에 만나거나 뭐 길거리에서 만나고 그랬던 친구들이 아니라 그 각 집에서 연결되는 나의 친숙한 그 공간을 오픈하고 진짜 더 가까이 그 숨 쉬는 소리, 잠자는 모습까지 지켜볼 수 있는 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뭔가 접촉에 대한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가 않고 더 이렇게 만나면 만날수록 보고 싶은, 만지고 싶은 욕구가 항상 드는 거예요. 접촉에 대한 욕구. 그래서 그 욕구가 참 인간한테 정말 중요한 베이스구나 했을 때 우리는 너무 만지고 싶은데 어떻게 서로를 만질 수가 있을까라는 정말 불가능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100% 그냥 만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접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아이디어가 우리 방 안에 같은
펜이 있어. 우리가 잡고 있는 펜이 같은 펜이야. 혹은 우리가 쓰고 있는 칫솔이 같은 칫솔이야 했을 때 그 칫솔에서 느껴지는 접촉점, 우리가 서로 같은 물건을 갖고 있다는 접촉점, 그 만짐으로 인해서 어떤 둘의 완전한 만짐은 아니지만 상상할 수 있는 접촉이 되지 않나? 라는 궁금증이 유발이 됐어요. 그러면서 코르푸스 텍스트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몸 하면은 당연히 무한이잖아요. 한계 지어진 게 육체고 육신이고 계속 죽어가는 존재, 나이 들고 계속 가는 존재인데 그 육체를 가지고 무한을 상상한다는 게, 무한의 감각을 가진다는 게 저는 너무 새로운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접촉이라는 부분이 정말 이 표면이 닿아져야 접촉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접촉의 욕구는 이 표면에 닿아짐으로 인해서 내 뇌가, 내 정신이 그 다음 접촉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부분이구나라는 거를 이 텍스트 속에서 깨달으면서, 네, 그러면서 우리가 접촉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은 먼저 뭔가 이 육체에 닿게 하는 것 이전에 이 정신을 더 깨워야겠다. 그 관객들의 몸 하나하나의 감각을 먼저 열어주는 게 우선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네,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의도를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약간 관객 배우 만들기 프로젝트? 그래서 처음 만나서 이 무대를 먼저 만들고 내 집 배경 무대로 만들고 또 뭐 입도 우리가 같이 막 풀어보고 같이 스트레칭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평소에 만날 수 없는 낯선 우비 의상을 입히고 또 스프가 몸에 들어가서 그 몸에 그 들어가는 것들을 같이 느껴보고 또 자신의 그 몸을 만든 그 자신의 형상을 바라보며 이 자기를 향해 독백을 하기까지의 그 일련의 과정 중에 하나가 그 우비를 입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행위는 이제 네, 관객들이 의상을 입는 행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이제 몸을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좀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험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 같이 그때 이제 토마토 스프가 기발된 우리 다 같이 따뜻한 물을 가져와서 차를 끓여면서 이게 내 몸에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뭐 한 사람이 지시하면 다 같이 뭐 움직여보기도 하고 우리가 똑같은 그런 동시에 이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감각을 함께 느끼고 그 감각들을 함께 상상해보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을까 해서 그런 것들을 좀 굉장히 자발적으로 많이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 과정에서 나온 것들을 모아서 이 공연 안에 이제 넣게 되었어요. 그건 이제 전기 장벽이었는데요. 전기 장벽. 스크린을 말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관객과 배우, 그러니까 제4의 벽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온라인 공연에서는 관객과 배우 사이에 전기 장벽이 생겼다라고 이 스크린을 말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네. 특별히 사실 뭐 저희 몸의 감각 중에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감각이 없죠. 네, 이제 이 비대면 환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 들리는 것이 주이기 때문에 근데 보는 것들은 이제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저희가 보는 것에는 너무 익숙해졌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넷플릭스도 집에서 접속해서 나 넷플릭스 들었어라고 안 하고 넷플릭스 봤어라고 하고 나 드라마 봤어, 유튜브로 봤어라고 하는데 근데 왜 우리가 듣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듣고 있지만 인지하지 못할까라는 물음에서 시작해서 듣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흘러가고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들은 진정한 진정한 청취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듣는다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소리를 찾고 또 여기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 그 소리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정말 열린 귀로 적극적으로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귀를 미세한 소리에도 깨어 있도록 하자. 또 내가 듣고 있다라는 것을 기쁘게 인지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의도가 조금 숨어 있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50년대에 존 케이지 같은 작곡가가 발표했던 4분 33초 같은 작품들은 흔히 말해서 4분 33초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곡이라고 하지만 또 반대로 그 곡 안에는 무한한 소리들이 담길 수 있는 작품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결을 가지고 저희 작품에서도 음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소리는 아무 음악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관객 여러분께서 어쩌면 이 작품에서는 어떤 음악도 듣지 않았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네. 그치만 그 반대로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소리들, 여러분 자신의 숨소리, 또 여러분 자신의 또 움직일 때 나는 소리들, 또 몸속에 흐르고 있는 피소리, 또 옆집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벽 너머에서 어떤 소리가 나고 있었는지, 우리 집에서 전기가 흐르는 소리, 이런 다양한 우리가 듣고 있다고 인지하지 않고 청취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배제되는 영역이었던 것들, 우리가 마치 귀 안에 자동으로 노이즈 캔슬링 장치가 있는 것처럼 들었지만 저 소리는 소음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야 라고 하고 자동으로 필터링 했었던 소리들마저도 다 듣고 인지하고 내 귀가 그것을 다 듣고 있었구나. 이것을 좀 깨워보자는 것에 좀 방점을 찍었습니다. 저는 또 그런 부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미 그런 거 혹시 관객분들 놀라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다 관객인데, 다 관객하러, 그러니까 공연을 보러 온 한 명 한 명이신데, 몸의 입구를 이야기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뱉을 때 되게 저 사람이 그러니까 관객이 이미 아닌 거죠. 그냥 진짜 메인 배우처럼 그냥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니지만 저 사람 진짜 빛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미 완전한 사람이 같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연장에. 배우만 다 준비되고 뭔가 거창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게 아니라 이미 이야기로 꽉 찬 사람들이 공연장에 함께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마지막에 그냥 일련의 행동들을 아주 편안하게 주고받고 그러니까 대화에 부담이 없었잖아요. 입구에 가기 전까지는. 근데 입구라는 거를 조금 심오하게 생각들을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다 눈을 얘기해도 그 눈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약간 조금씩 다른. 코를 이야기했지만 코에 대한 이유가 다 다른. 근데 이미 모든 걸 감각하고 있는 그분들의 한 명 한 명 스포트라이트? 그런 기분을 되게 주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아까 그래서 제가 실수로 강지수님의 몸의 입구를 물어보지 않고 점프해서 마지막에 강지수님이 저의 몸의 입구는 물어보지 않으셨다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강지수님의 몸의 입구가 배라는 것이. 그래서 저도 서운했어요. 그런 거 처음 느꼈어요. 공연보다 서운해지는구나.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막 진짜 설레는 그런 거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다 뭐 머리로 알고 막 어디서 주워 듣고 막 설계했다고 얘기하고 막 그런 입장에서 또 내가 한낱 생명에 불과하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나 저기 물가로 가보세요. 네, 그냥 쏙 들어가서 나오지 마세요. 이러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도되는 거일 때에 되게 설레임? 그래서 즐거웠어요.
이거는 제가 좀 다른 얘기일지도 모르겠는데,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어쨌든, 창작자로서 우리가 했던 방식이 아닌 이 비대면이나 온라인 디지털 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작업을 해야 하지라는 고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고민들을 관객분들도 같이 해야겠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관객이 되더라도 내가 이 시대에 맞는 내 관객으로서 작품을 볼 때 어떤 방식이어야 될까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창작하는 예술가들 뿐만이 아니라 관객들도 이 방식, 이거를 보고 대하는 방식이 좀 바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좀 느꼈어요. 항상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시대에서 어떻게 예술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예술가로서 어떤 방식이어야 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보는 관객들은 그거에 대한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도 같이 변화돼서 방식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이게 되면 노벨상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서 공연 예술은 늘 행위자와 관람자의 이 관계가 깨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네. 사실 나는 보면서 개념 미술이나 참여 미술 뭐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기록화되는 걸로 자화자찬하는 뭐 약간 내가 좀 싫어해서는 아니지만 약간 비판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근데 그거는 미술계에서 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여튼 우리가 인류 역사 이래 단 한 번, 그러니까 관객을 충족시킨다라는 대명제를 전제로 한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추는 어떤 이런 적응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밖에서 이제 부모님이 아니 어머님이 그 뭐지 양파인가 뭐를 다듬는 소리가 들리고,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관객 중 어떤 분이 그 심장 안에 거리가 있다 뭐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또 인지해 보면서 근데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쪽 벽은 아니고, 그러니까 나무 그 문에 이렇게 붙이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10몇 년 동안 여기 살면서 여기 귀를 대본 적이 없었거든요. 단 한 번도 사실. 그래서 좀 순간 제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다른 관객분들이 이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또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서 집중하면서 들었는데, 그 약간 저는 귀에 뭔가 소리가 들리기보다 차가운 뭔가 공기가 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새로운 감각이었던 것 같아요. 와, 너무 좋네요. 들어보니까. 혹시 눈물이 아직 날 것 같아요, 달리님 정말. 계신가요? 아, 은경님 왜 눈물이 나실 것 같으세요? 너무 그걸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유치하게 하트 스티커도 붙이고, 정말 유치하게 거기다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어보라는 그런 멘트를 했을 때, 그 익숙한 공간을 어떻게 한 번도, 관객이 그냥 내 집,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기에 귀를 한 번도 대지 않고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기에 귀를 댔을 때 거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익숙한데 낯설지 않을까? 되게 고민을 했었던 지점인데, 너무 이렇게 이 생각이 있었는데 관객의 입으로 지금 이거를 들었어요. 제가 너무 감동인 거예요. 네, 저 새로운 감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 내밀어서 좀 잡으세요, 둘이.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공연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관객과의 대화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공연의 관객이자 동시에 퍼포머로서 활동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 새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중간중간 지수님이 불쾌함을 주방 더러운데 이런 표현들이 그거 네, 주방 정말 더러운데 너무 이렇게. 좋았거든요. 네, 그런 솔직한 표현들이 저희가 모두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불안감 이런 것들 솔직하게 표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공연을 통해서 오롯이 감각하게 된 느낌이랑 감정은 모두 여러분 것들이니까 소중하게 잘 간직하시고 또 이 시간이 끝나면 한 1분 정도만 시간을 내셔서 오늘 공연의 경험이 나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인지 혹은 나의 삶으로 가져가고 싶은 순간이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공연과 관객과의 대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